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치과 주치 허소진입니다. 아이들은 특히나 충치에 취약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영유아 충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충치가 발생하는 요인부터 예방까지 중요한 정보들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선 충치의 개념을 짚고 넘어갈게요. 충치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흔한 만성 치과 질환 중 하나인데요. 입안에 있는 세균이 당분을 분해하면서 생긴 산에 의해 치아가 녹아 파괴되는 질환이에요. 한 가지 좋은 소식은 평소에 미리미리 충분한 구강 위생 교육을 받고 조기에 치과 치료를 받음으로써 충치로부터 치아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아이들이 충치에 취약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치는 성인의 치아에 비해 내구성이 떨어지는 편인데요. 유치는 영구치에 비해 치아 체외층이 가장 단단한 층인 에나멜이 얇습니다. 그래서 영유아기 충치는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고 또한 아이들이 보통 양치질을 꼼꼼하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유아에서는 충치가 빠르게 진행되고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충치에 발생하는 정신적 요인도 영향이 큰데요. 놀랍게도 충치 발생 위험도는 우리의 전신 상태와 관련이 있으며 아시겠지만 우리의 전신 상태는 유전자에 의해 큰 영향을 받습니다. 즉 의학적 컨디션, 에나멜의 양, 침의 양과 질 등이 유전의 영향을 받으며 이 전신적 요인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구강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질환은 복잡하고 다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질환인 치아 충치 위험을 평가할 때에는 유전자를 포함하여 모든 요인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개입을 통해 충치나 다른 구강 질병의 위험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강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전신 질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 예를 들어 쇼그렌 증후군은 침생 조직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침의 양이 풍부하지 못하거나 침의 보호 성분들이 강력하게 작용하지 않게 되어 충치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치아 제일 바깥층인 에나멜이 약하거나 저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질병들 또한 충치 발생의 위험을 높이고 치아를 위산에 노출시키는 질병들도 충치 발생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구호흡, 즉 입을 벌린 상태로 호흡하는 것 또한 충치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는데요. 만성적 구호흡은 구강 건조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침 분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자가 면역 질환과 관련된 구강 건조증은 침으로부터 치아가 보호받는 최소한의 보호수단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 외에도 구강 건조증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약물 부작용으로도 구강 건조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의사와 치과 의사가 함께 협력하여 최적의 투여량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보호적인 요소들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나 약물 복용으로 인한 구강 건조증의 완화 전략은 남아있는 침 분비가 가능한 침샘 세포를 많이 자극해주고 부족한 침을 대체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더 자주 치과를 방문하고 고불소 치약과 보습 기능이 있는 가글을 사용하실 것을 권유드려요. 또한 침샘 분비를 도와주는 약물 사용 외에도 치아 친화적인 자일리톨 캔디와 껌을 자주 섭취함으로써 침 분비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만성질환인 충치는 초기에 발견하면 훨씬 치료가 용이한데요.
하지만 이 충치를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부터 충치를 초기 단계에서 놓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초기 치아후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아후식을 상상할 때 생각하는 모습과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초기 충치는 놀랍게도 치아에 흰색 선으로 나타납니다. 대다수의 부모님들과 심지어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까지 이런 흰색 주름을 보고 그냥 치태나 뭐 플라크 이런 게 쌓여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예 전혀 인식을 하시지를 못하세요. 왜냐하면 초기 충치의 경우에는 치아를 건조한 상태일 때만 보이고 젖은 상태, 즉 침이 묻어있는 상태에선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런 초기 치아 후식이 조기에 발견되면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초기 치아 후식은 중지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흰색 선 단계에서 충치를 발견하면 떼우기나 크라운 씌우기, 발치와 같이 좀 더 침습적인 치과 술식을 피할 수 있어서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고요. 특히 이런 좀 어려운 치료들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위험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 초기 충치를 일찍부터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치료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초기 치아 후식을 진단하고 예방적인 계획과 적절한 상담을 시행하는 소아치과 전문의나 또 유아치료 경험이 풍부한 치과 의사를 방문하지 않는 한 초기 후식은 정말 금방 심한 충치로 그리고 더 깊은 치아 조직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깊은 충치는 보다 광범위한 치과 치료가 들어가야 하고 아이들에게 감염 및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최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충치를 잡아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기 충치 치료의 필요성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유치는 어차피 빠질 치아인데 치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되시고요. 영유아기 충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몇 개월 만에도 심한 치아 파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유치가 심하게 손상이 되면 나중에 영구치가 배열되는데 아주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빠르게 개입을 해주시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는 간단히 어떻게 영유아의 구강 상태를 확인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무릎과 무릎을 대고 아이를 눕히거나 베개 등의 등받이를 이렇게 자리에 놓고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서 저희 쿠팡에서도 파는 치경이라고 하죠. 치아 거울을 사용해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치아와 그리고 혀 쪽을 조사를 해봅니다. 그리고 집에서 흔히 있는 종이 수건이나 가재 수건, 약국에 파는 거즈 등으로 아이의 치아를 닦아서 말리신 후에 입술을 살짝 들어 올려서 아까 거울로는 보지 못했던 그런 치아 충치 같은 게 없는지 한 번 더 검사를 하시고요. 만약에 이때 치아가 다 마른 상태에서 흰색 주름이나 갈색 주름 또는 이렇게 손톱으로 긁었을 때도 제거가 되지 않는 검은색 점 같은 거를 발견한다면 요거는 다 치아 우식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근처 소아치과를 방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나 아빠 또 조부모님께서 우리 충치군을 아이들에게서 예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가실 몇 가지 개념이 있어서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 충치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일단 충치균의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즉 충치균이 이제 자주 모임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거를 방해를 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충치군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후에 아주 조직적으로 분화되고 성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 치아를 더 잘 녹여서 빨리 충치를 유발하는 산을 생성할 수 있을까를 모의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할 수 없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충치균이 우리 좋은 세균들, 유익균을 압도할 만큼 강력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일 하루에 2번 2분간 양치를 하고 인접 치아가 서로 맞닿은 곳은 치실, 그리고 6개월마다 치과를 방문해 정기검진을 받고 청소를 받는 것만으로도 이 치태가 치아에 쌓여 치석으로 바뀌는 것을 통제하는 데 충분하지만
우리 교정 중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주 치과 정기검진을 받도록 권장합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충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매일 하루에 2번 불쏘치약을 이용해 치아의 모든 면을 다 양치하는 올바른 칫솔 질과, 그리고 인접면이 닿아 있는 치아들은 매일 치실질을 해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런 구강 위생 관리는 아기의 첫 번째 치아가 잇몸을 뚫고 나오는 즉시부터 해주시면 좋고요. 요때부터는 불쏘치약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생후 6개월경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충치 제거를 위해 수정해야 할 요소는 식습관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음식과 관련된 이분법적 사고, 즉 어떤 음식은 좋은 것, 어떤 음식은 나쁜 것으로 이렇게 좀 레벨링을 해서 극도로 피해야하거나 뭐 과도하게 섭취해야 한다고 이렇게 레벨링을 하는 게 오히려 자녀에게 식습관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식단을 좀 중립적인 시각으로 설명을 하라고 많이들 권장을 하거든요. 이때 기본적으로 2가지는 꼭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가공된 탄수화물은 치아에 오랫동안 머무르기 때문에 특히 이게 치아에 더 끈적거리게 붙어 있게 된다는 것과, 과일 주스나 산성 또는 당이 들어간 음료는 치아의 산부식과 충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 거 좋아하는 아이들에게는 충치 예방을 할 수 있는 음식 섭취법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우선 설탕을 먹는 것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너무 심한 죄책감을 들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모든 음식은 섭취량만 좀 잘 조절을 해준다면 충분히 즐길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좀 잘 인식시켜 주시고요. 아기들은 좀 어릴 때는 이렇게 오감을 통합해서 음식을 느끼면서 먹지만 조금만 더 크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섬유질이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왜 골고루 잘 먹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면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음식이 좋다 나쁘다라는 설명 대신 충치를 유발하는 음식을 섭취하는 방식을 변경하는 방법이나 충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전략 같은 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더 중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한 예로 아이들에게 간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빵과 젤리 또는 쿠키를 좀 비교해보는 방법을 쓰실 수 있어요. 우리 가공 탄수화물인 젤리나 쿠키가 더 찐득찐득해서 의외로 치아에 오래 머무를 가능성이 높고, 이는 치아를 공격하는 박테리아에 정말 많은 음식을 제공하게 되는 거야. 나쁜 충치균이 뷔페를 먹는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설명을 해주시고요. 빵은 대신 이렇게 촉촉하고 습기가 있어서 빨리 입안을 떠나서 소화가 되기 때문에 충치가 덜 생겨,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음료 섭취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음료를 마실 때는 중요한 것은 사용되는 컵의 유형이 아니라 사용 빈도, 강도 및 기간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컵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지만 이 2가지 유형의 컵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금속 또는 플라스틱과 같이 단단한 빨대를 사용하는 컵입니다. 2번째는 단단한 뚜껑이 있는 컵입니다. 이 2가지 컵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치아나 턱뼈 발달에 방해가 될까봐 걱정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2가지 컵을 사용하다가 충격이나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은 많이 바쁘죠.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미끄러질 수도 있고, 그때 딱딱한 빨대나 뚜껑이 입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다치는 순간에 치아나 연조직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금속 빨대를 뉴스에서도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금속 빨대를 사용하는 4살짜리 아이가 마시다가 미끄러져서 좀 많이 심각한 사고가 난 이야기를 들으셨던 적이 있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유치원 외상 시 가정에서의 관리를 위한 부모 지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추가적 부상 예방입니다. 치유를 도모하기 위해 잠재적으로 위험한 활동을 꼭 자제해 주시고 추가 손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부모 또는 보호자가 인지하도록 조언해야 합니다. 또한 치아와 구강 조직의 외상 후 성공적인 치유를 위해서는 구강 위생이 매우 중요한데요. 또한 치과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자녀가 하루 종일 이용할 수 있는 컵에 물을 넣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과일 주스나 향긋한 이렇게 달달한 물을 넣지 마시고 이 이유는 산성 또는 당이 들어간 음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아의 산부식 위험이나 충치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미 아이가 너무 단 음료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렇게 좀 하루 종일 이런 음료를 먹고 싶어 한다면은 좀 식사 시간에만 먹을 수 있어 하는 이런 규칙 같은 거를 설정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 이제 아이가 침대에 이제 물 위에 다른 음료가 든 병이나 이런 훈련용 컵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전에 물 위에 음료를 섭취하게 되면 침샘의 분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충치 발생 위험이 확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역류와 충치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상으로 역류와 충치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